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AWS 클라우드 강좌에서는 SES와 SNS 그리고 SQS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SES 심플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네, 이름에서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존 심플 이메일 서비스는 개발자가 모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관련된 서비스예요. 네, 여기서는 보내기만 썼지만 실제로는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아서 람다로 호출한다든지, 이메일을 받아서 좀 이따 설명드릴 SNS를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받아서 S3를 저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메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죠. 네, 보내는 건 당연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거는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샌드박스 모드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AWS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스팸 메일을 막 뿌리면 안 되니까 네, 그 AWS 서포트 센터에다가 문의를 해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어 라고 말을 해주면은 해제를 해줍니다. 어쨌든 되게 간단해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자, SNS입니다.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혹은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간의 통신을 위한 완전 관리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퍼브 서브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구독과 서브스크립션, 구독과 이제 발행 기반의 메시징 서비스죠. SES는 그렇게 아키텍처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SNS는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의 토픽을 여러 주체가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뭔지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토픽에 전달된 내용들을 구독한 모든 주체가 전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데요. 이메일을 전달하든 HTTP로 전달을 하든 SQS로 전달을 하든 아니면 SMS 문자 메시지든 심지어 이제 람다에다가 페이로드 전달을 해가지고 그 처리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SQS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서비스에서 처리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의 토픽을 여러 주체가 구독하기 때문에 구독한 모든 주체가 메시지를 처리해서 당연히 여러 주체가 메시지를 처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SNS를 통해서 주문을 처리하게끔 SNS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토픽, 이게 얘가 토픽이겠죠? 이 토픽으로 주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럼 이 토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서비스들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다가 여기 딱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얘는 이 주문을 가지고 업체에 연락을 하고 얘는 그 주문을 가지고 이제 미리 있던 밸런스에서 돈에서 돈을 쫙 깎고 얘는 기록을 갱신하고 얘는 주문 내용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주고 얘는 예를 들어서 배달원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문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에서 구독을 하고 있다가 처리를 하는 구조가 퍼브 서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달 대상은 어떤 대상들이 있냐면은 람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징, 슬랙을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팀즈를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람다로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모바일 클라이언트로 직접 보낸다든지 HTTP를 통해서 외부 서버, 서드 파티로 보낸다든지 심지어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워스를 통해서 S3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대상에 전달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팬아웃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원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 S3에서 SNS로 이제 보냅니다. 사실은 람다가 있겠죠. 그리고 이 SNS에서 각각의 인코딩 할 수 있는 EC2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HQ 인코딩을 하고 하이 퀄리티, 얘는 480p 인코딩을 하고 얘는 1080 얘는 이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각자의 작업들이 있어요.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자의 작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얘는 오디오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 S3에 전달됐다는 내용 하나를 가지고 얘는 SNS에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이제 그 주체들한테. 이거를 Fan-out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 올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SQS입니다.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시스템 및 서벌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분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Q 서비스예요. Q. 네.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잠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즉,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죠. 최대 256KB 그리고 최대 14일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SNS는 메시지를 따로 저장하지 않지만 이 SQS는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또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주로 AWS 서비스 간의 느슨한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완전히 타이트한 연결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살펴볼게요. 또 하나는 아까와 다르게 하나의 메시지를 한 번만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SNS는 이 메시지를 여러 이제 주체에서 서비스에서 처리를 했죠. 이 SQS는 이 메시지를 한 주체에서만 처리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AWS에서 제일 오래된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SQS 서비스입니다. 의외죠? 자, 그래서 SQS가 왜 필요하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유저가 원본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면 이걸 인코딩해주는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아마존 S3로 업로드가 돼서 이게 람다를 통해서 EC2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EC2가 떨어졌어요. 네. 뭘 전달하는 동안에. 그래서 얘가 전달을 하긴 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두 번째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페일 처리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는 거예요. 이 람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EC2가 만약에 다운이 돼 있다.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메시지를 뭐 전달하는 거 실패하고 이 로직 자체가 페일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중간에 아마존 SQS를 둡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를 통해서 SQS 안에 넣어두면은 이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들이 얘를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뺄 수도 있고 얘가 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뺀 애가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얘네들이 다 페일이 나더라도 어떤 이유로 다 터졌어요. 여기 안에 있는 메시지는 그대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유실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됐을 때 복구되면 이제 다시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EC2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람다로 바꿀래 하더라도 이 람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여기다가 SQS 넣어놓는 것만 계속 하고 이 람다에서 빼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람다가 생겼을 때 여기서 빼가면 되기 때문에 얘를 바꿀 필요가 없죠. 네. 아까의 아키텍처라면은 아까 아키텍처 자꾸 보면은 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람다로. 네, 람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이 람다로 줘야 돼요. 이 주는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걸 디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역할은 그냥 SQS에다가 메시지를 넣는 거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딴 걸로 바뀌더라도 뭐 EC2가 람다로 바뀌든 파이게이트로 바뀌든 뭐 ECS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간에 얘의 역할은 변하지 않아서 완전히 독립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SQ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SNS와 SQS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S가 없는 이유는 SES는 크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SES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실제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을 주고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어서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SNS와 SQS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자, 목적은 SNS는 여러 서비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SQS는 특정 작업을 다음 서비스로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여러 서비스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특정 작업을 다음 서비스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지 처리 횟수는 이 SNS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서비스에서 처리합니다. SQS는 하나의 메시지를 한 서비스에서만 한 번만 처리가 되죠. 메시지 보관은 SNS는 메시지 보관이 불가능하고 SQS는 최대 14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전달 방식인데요. SNS는 메시지를 직접 서비스한테 푸시를 해요. 직접 전달하는 거고, SQS는 서비스에서 가져가는, 다른 서비스에서 SQS로 이제 요청을 보내서 야 메시지를 내놔 라고 해서 가져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SQS는 풀, 당겨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키텍처적 활용에서는 이제 주요 아키텍처에서는 팬아웃 아키텍처, 이제 팬아웃 패턴을 자주 사용할 때 이제 쓸 때 SNS를 사용하고, 네, SQS는 보통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간의 디커플링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SNS와 SQS는 명확하게 이제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